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가프의 출신과 몽키디 가문의 비밀이 폭로되었다는 네타 떡밥이 등장하였습니다. 저 역시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위험한 혈통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행위가 이미 확립된 서사적 장치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포트 거스티에이스입니다. 그는 해적왕 로저의 친아들이지만 평생 아버지 일을 거부하고 어머니 루즈의 성을 사용했고, 이 선택의 배경에는 아버지를 향한 개인적인 경멸감과 더불어 해적왕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겪게 될 실존적 위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부는 로저의 혈통을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에이스의 존재 자체가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죠. 따라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이름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은폐 전략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와 분리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검은 수염에게서도 유사하게 추정되는데요. 그가 만약 갓벨리 사건의 주역이자 로저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녹스의 아들이라면 마샬이라는 성은 그의 위험한 혈통을 숨기기 위한 위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에이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는 세계 최악의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뒤에 일족에게 있어 성씨가 단순한 북의 혈통의 증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며, 그것은 때로는 숨겨야 할 저주이자 때로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정체성의 상징이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면 남편이 아내 가문의 성을 따르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서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며, 특히 그 아내의 가문이 자신이 몸담으려는 조직, 세계 정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충격적인 가프와 몽키디 가문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거프가 자신의 본래 성 대신 몽키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한 논점이 원피스 세계관의 내적 논리에 부합하는 근거 있는 추론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이론의 핵심은 몽키디라는 성이 거프의 아내로부터 왔으며, 그녀가 바로 세계정부 전군 총수 콩의 여동생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가족 관계가 거프를 평생 해군에 묶어두는 절대적인 족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론의 골자입니다. 이 이론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콩의 공식적인 풀네임이 몽키디 콩이라는 증거가 현재까지 없다는 점인데요. 작중에서 그는 단순히 콩으로만 불리며 그의 성씨나 뒤의 일족 여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입증 불가능한 추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거프라는 인물이 가진 거대한 내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거프의 행동은 그야말로 역설의 연속입니다. 그는 세계의 창조주의자 지배자인 천룡인을 공공연히 쓰레기라 칭하며 경멸하고 그들의 직속 부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대장 진급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정의관은 조직의 논리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기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해군으로 남았으며, 심지어 그의 아들 드래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인 혁명군 총사령관이 된 후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충성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키워드는 답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의 아내가 세계정부 최고 수뇌부인 콩의 여동생이라면 거프의 선택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해군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조직을 등지는 행위를 넘어 아내와 처남이 속한 가문에 등을 돌리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의 아내와 어린 아들 드래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세계정부라는 시스템을 증오했지만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가문과 혈연으로 얽혀 있었기에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는 거프의 선택이 이념적 타협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비극적 희생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공식 설정상 거프와 콩의 관계는 갓벨리 사건의 맥락에서 껄끄러운 관계로 묘사된 바 있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상하 관계 이상의 복잡한 역학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껄끄러움의 원인을 이념적으로 정반대인 두 사람이 처남과 매부라는 가족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공식 설정의 빈틈을 설득력 있게 메꾸게 됩니다. 또한 원피스 서사에서 거프의 아내이자 드래곤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완벽한 공백 상태라는 것 역시 이상하죠.
이 서사적 공백은 이런 이론들이 아무런 설정 충돌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거프와 콩은 거프의 일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모순인 자유를 갈망하는 해군이란 역설을 가족을 위해 속박을 선택한 남자라는 비극적 서사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그가 평생 중장 계급에 머무르며 누렸던 자유는 사실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락된 제한된 자유였으며, 그의 호탕한 웃음 뒤에는 자신의 이상을 아들 드래곤에게 맡기고 묵묵히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한 남자의 깊은 고뇌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흘렸던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거프와 콩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강력한 근거는 오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동물 상징주의에 있습니다. 거프는 그의 이름과 달리 그의 군함 피규어헤드나 첫 등장 시의 가면 등을 통해 개와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반면 콩은 이름과 고릴라를 연상시키는 외모에서 알 수 있듯 명백히 원숭이를 상징하죠. 이러한 동물 모티브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일본의 고전 설화와 깊이 연관되어 두 인물의 관계를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의 기능을 합니다. 오다는 종종 설화 속 이야기를 원피스 설정에 녹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일본에는 견원지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고, 이는 문자 그대로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매우 험악하고 사이가 나쁜 관계를 비유하는 표현이며, 이는 일부 일본 설화에서 개와 원숭이가 서로를 속이고 해치는 적으로 묘사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개 거프와 원숭이 콩의 관계는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공식 설정에서 언급된 껄끄러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가 오다 H로가 이 모모타로 설화를 해군 대장 캐릭터 디자인의 핵심 모티브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구해군 3대장은 각각 아카이노, 히자루, 아오키지로, 모모타로의 세 동물 동료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작가가 해당 설화의 상징 체계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작품에 도입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프와 콩의 관계에 동일한 상징적 틀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접근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해군 최고 수뇌부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거대한 상징 시스템의 일부임을 시사하며, 이 이론에 강력한 서사적, 문화적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몽키디콩이라는 이름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거프가 처가인 몽키 가문 때문에 해군에 묶여있다는 이론의 핵심 골격은 거프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재해석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하고 호쾌한 해군의 영웅이 아니며, 그는 자신의 신념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평생을 고뇌하며 결국 자신의 이상을 다음 세대에 맡긴 채 묵묵히 현실의 무게를 감내한 비극적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원피스 서사 초반부터 존재해온 가장 복합적인 인물 중 하나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서사적, 감정적 완결성을 부여합니다. 오다는 항상 가프가 가족들 사이에서 고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정상전쟁 전부터 꾸준히 밀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쿠잔과의 갈등 역시 스승과 제자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